여러분, 혹시 퇴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열심히 일해온 304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내 이름표에 퇴직자, 은퇴자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건 어쩐지 낯설고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두려움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준 한 60세 교사의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이분은 교단을 떠나며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농지 보조금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생 2막을 열었다고 해요. 아마 지금 퇴직을 앞두거나 막 은퇴를 하신 분들 혹은 내가 노후에 뭐 먹고 살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1. 은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데 사실 이 말이 와닿기 쉽지 않아요. 연금이나 모아둔 자금이 넉넉치 않다면 퇴직 후 내 생활비는 어떡하지?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떡하지? 같은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 특별한 계획 없이 일단 퇴직하면 쉬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쉼이라는 것도 한두 달이지 길어지면 무료함은 물론이고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60세에 교단을 떠난 전직 고등학교 교사분도 그랬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공무원 연금도 있을 테니 걱정할 게 뭐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본인은 퇴직으로 인해 루틴이 다 깨져버려서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또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요양비 등으로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점도 마음 한구석을 계속 무겁게 했대요. 그런 와중에 이분이 발견한 것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보조금 그리고 일종의 은퇴직불금 제도였다고 합니다. 교사 시절 시골 분교에서 근무했을 때 알게 된 한 농민 친구가 슬쩍 알려줬다고 하네요. 도시에 사는 퇴직 교사가 왜 농지를?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잘만 활용하면 평생 직장처럼 안정적인 수입원은 아니어도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 심리적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2. 농지 보조금이 뭐길래? 우리나라에서는 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지 이양 은퇴직 불제 농지 보조금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수익 등입니다. 농지 이양 은퇴직 불제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후계 농업인이나 농지은행 등에 넘기거나 임대임차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고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 및 은퇴를 지원합니다. 농지를 매입임대하거나 후계 농업인에게 재임대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죠. 그런데 나는 기존의 농지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농지은행의 가장 큰 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꼭 농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휴농지나 소규모 농지를 갖고 있어도 혹은 본격적인 귀농을 준비하면서 작은 땅이라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제도가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정확한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농부도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요즘은 주말 농장처럼 소규모 텃밭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본격 귀농을 준비하며 작은 땅을 구입한 뒤 나중에 임대나 매각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농지 보조금 활용 3가지 스토리. 이쯤 되면 진짜 저걸로 도움이 되긴 해?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3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60세 교사, 은퇴 후 시골집에 텃밭 마련. 먼저 앞서 말씀드린 주인공 60세 전직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시골의 작은 땅 500평 정도를 이미 갖고 있었대요. 원래는 별 생각 없이 언젠가 은퇴하면 내려가 살까 싶어서 마련해 두었다가 거의 방치 상태였다고 하죠.
그러다 우연히 농지은행을 알게 되어 해당 땅을 후계 농업인으로 등록된 청년 농부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불금 형태의 혜택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정기적인 임대료, 보조금을 합쳐서 적지 않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말 귀농하고 싶으면 임대 계약이 끝난 후에 직접 들어가 농사를 짓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농지은행이란 게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복잡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생각보다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고 잘만 준비하면 은퇴 후 상당히 든든한 보탬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60세 전직 교사. 이 58세 식당 사장님, 주말 농장 겸 투자용 땅을 농지은행에 위탁. 두 번째는 식당을 운영하던 58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도시 근교의 작은 땅을 구입해 주말마다 텃밭처럼 활용해 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장사가 점점 힘들어져 은퇴 시기를 고민하던 중 결국 가게 문을 닫으면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체력도 안 되고 농사 지식도 없고 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농지은행에 알아봤죠. 이분은 농지은행과 상담을 거쳐 그 땅을 젊은 청년 농부에게 맡기고 본인은 월 임대료와 보조금을 통해 일정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은퇴를 결정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다고 해요. 매달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어요. 식당 운영할 땐 손님 끊기면 매출 확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퇴직을 했어도 마음이 좀 여유롭달까요. 58세 전 식당 사장님. 65세 부부 농부. 큰 농지를 부분 매각하고 남은 땅 임대. 마지막은 농사를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의 사례예요. 65세 부부 농부인데 몇 년 전부터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나가버려서 향후 농사를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연금을 받긴 하지만 생활비에 여유가 없었고 몸도 점점 예전 같지 않아 전체 농지를 다 관리하기가 버거웠다고 해요. 결국 부부는 농지은행을 통해 일부 농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땅을 임대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은퇴직 불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었죠. 남들은 농사 지어야 먹고 산다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일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제도가 있으니 농토를 그냥 놀릴 필요도 없고 젊은 농부들이 그 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니 서로 윈윈인 셈이죠. 65세 부부 농부. 이렇듯 직접 농사를 짓거나 계속 운영하는 방법이 아닌 매각이나 임대를 통해서도 농지 보조금을 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4. 나도 할 수 있을까? 꼭 체크해야 할 것들. 사례들을 들으면서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각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자격, 보조금 지급 조건, 임대나 매각 절차 등은 농지은행 또는 정부 담당 기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이 요건 보통 일정 연령 고령 농업인 이상이어야 가능. 농지 소유 여부,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향후 구입할 계획인지. 보조금 지급 방식 일시 불분할 지급, 임대료와의 병행 가능 여부. 지역별 차이 지역 농어촌 공사지사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가장 좋은 방법은 농지은행한 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나 시군구 농업 관련 부서 혹은 농촌진흥청 상담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얻으시는 겁니다. 혹은 지역 농협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서류 준비나 자격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5. 은퇴 후 삶, 방향을 바꾸는 선택지 중 하나. 사실 우리가 은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연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농지를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들에서 보듯이 작은 농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임대를 주거나 매각 후에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예상 외의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꼭 돈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공간과 방식을 조금씩 바꿔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직장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과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골 생활을 시작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아직 없더라도 주말 농장식으로 작은 땅을 마련할까 하고 고민 중이라면 이런 농지 보조금 제도나 농지은행의 존재를 알아두면 훗날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6. 마무리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교단 떠난 60세 교사, 농지 보조금으로 바꾼 삶의 방향. 이라는 말 그대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농지 관련 제도 역시 하나의 선택지로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농지 관련 제도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퇴직 후에 농지는 관심도 없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혹시 주말 농장처럼 작게라도 시작할 마음이 있거나 이미 상속 또는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마련해둔 분이라면 더욱더 이 제도를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지인이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퇴직하고 나면 내가 무얼 하든 마음이 허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돈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는 게 엄청난 위안이 된다고요. 농지 이양 은퇴직 불금이나 농지은행 등도 바로 그런 안정감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모두 퇴직은 언젠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보는 게 현명한 일이겠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방향성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나 주변 농협, 시군구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세요. 그때 그냥 놓치지 않고 알아봐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 또 은퇴 이후의 삶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선택이 5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누가 알아요? 교단을 떠난 60세 교사처럼 농지 보조금으로 인생 이막이 활짝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